안녕하세요. 비욘디 최희선 PD입니다. 제가 올 한 해 비욘디에서 정신건강 상담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심리학 박사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코너였는데요. 우리 정신건강을 다뤄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계실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정신건강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선생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올 한 해 들었던 대답들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 연구실에 그 한켠에 있는 풍경이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걸로 이제 채워뒀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토끼는 이제 이렇게 색깔 바뀌는 이제 토끼 조명이고, 뭐 음악 들을 수 있는 스피커 있고, 뭐 방향제 있고, 그다음에 방가사유상이 눈에 방가사유상이 있죠. 네.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이제 유튜버에 봤을 때 네. 이게 이제 직장 상사 때문에 빡쳤을 때 보고 있으면 화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가사유상이요?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제가 또 급 결정을 하게 된 건 이제 BTS R&E 작업실에 이걸 네.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당장 사야지. 저도 이러면서. 사야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되게 이제 심리적인 위기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되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혹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좀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그렇기도 해요. 제가 화가 나거나 좀 이렇게 되면은 이런 토끼 같은 모습이 돼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얼굴이 빨개지는 이런 토끼 같은 마음이 돼요. 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토끼 같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을 조금 자비롭고 호기심 어리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관찰하는 방가사유상 같은 자아도 있습니다. 그걸 늘 기억해요. 내가 그 마음들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선택들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관찰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들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좌절이 없거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주위의 동료들을 봐도 특히 정신과 의사들이 많죠. 그래요? 정신과 의사들 굉장히 어려운 경우 더 많죠. 여기 나와서 이제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도 이렇게 인생들을 하나씩 이렇게 파헤쳐 가 보면 다들 어려운 점들이 많으세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를 어떻게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나의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거의 이면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할 수 없는 거를 굉장히 더 이제 많이 바랬다 그러면 네. 저는 요즘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두고 네. 할 수 있는 거를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제가 이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할 수 없는 게 조금씩 바뀌어 있더라고요. 평생 안 빠지는 살도 좀 빠지고 그래서 상황은 바뀌어요. 조금 멋있는 말로 무상이라고죠. 항상 고정된 건 없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저는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생에서 나온 대사 문장인데요. 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정신력은 체력의 부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이게 웹툰에서 이게 나와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정신력, 정신, 마음에 대한 거는 좀 육체와 별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리학에서 봤을 때 네. 마음이라는 거, 정신은 결국에 물리적인 기반, 그러니까 뇌라는 기반이 있는 거거든요. 신체와 마음을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육체적인 게 체력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운동 얘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운동할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안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운동을 했을 때 우울이나 불안 증상도 완화된다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꿀팁이라면은 운동을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교수님만의 개인적인 팁은 없나요? 왜냐면 제가 옆에서 네. 보면은 항상 그냥 그 일관적이시고 표정도 밝으시고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주변에 관심을 덜 갖기. 주변에 관심을 덜 갖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 저 건너방 교수님은 논문을 2개 쓰고 강의 평가가 5점이네. 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지? 라든가 아니면은 이번 여름에 나는 어디 못 갔는데 인스타를 보니까 이분은 좋은 데 가서 갔다 왔어요. 이런 거를 좀 덜하고 이런 주변에 신경을 덜 쓰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저도 정신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 정신과 선생님들 나오시면 정신건강 관리 팁을 여쭙거든요. 그 팁을 얘기해 드릴까요? 네. 아니면은 쪼다가 왜 우울 심리학형이 되는지를 말씀드릴까요? 둘 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요. 제가 정신 건강 팁은 그거 질문하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가장 개인적인 삶에서의 밸런스, 생각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한쪽으로 쏠려요.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 또는 이게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거나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게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관계에서의 문제. 관계에서 리얼 서포팅 그룹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슈도 가짜 서포팅 그룹들이 꽤 많고요. 서포팅 그룹이 없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기 마음을 진실하게 토로했을 때 그거를 받아주고 진솔하게 서포트해주고 필요할 땐 격려나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포팅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유지가 되지 그런 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왜 그랬냐면 저는 제 생각은 제가 너무 유산소 운동을 안 해요. 제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아침부터 차 몰고 와서 딱 앉아서 진료 보고 점심 먹고 와서 딱 앉아서 회사일 보고 그다음에 또 연구 논문 쓴다고 또 앉아 있고 그다음에 집에 가면 귀찮고 여기 넷플릭스 좀 보다가 오늘 자야겠네 그러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 심장 박동수도 이게 떨어지고 스트레스 쌓이고 액티베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양상으로 자율신경이 된 것 같아요. 저는 333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아침 먹고 3분 앉은 자전거 빨리 타고 점심 먹고도 타고 저녁 먹고도 타고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심장 박동을 늘릴 수 있는 습관을 더 들이려고 하고 운동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산소 운동도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교수님 사례로 맞아요. 강조를 해주셨네요. 운동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문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네.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차이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그 차이를 보이는 종목이 어떤 거냐면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너무 크다. 이게 동양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많은 것들이 결정하거든요. 몸무게 줄이는 거, 학벌, 학교, 집 사는 거, 결혼하는 거, 옷 입는 거, 직업 선택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것도 유명한 심리학 연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별로 관심이 네.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십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그 사람들 깊이 고민하고 생각 이러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지나가서 예쁜 사람이 있으면 예쁜 갑다 하지 밤새도록 뭐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 별 관심 없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사실. 제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용기 있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몇 번만 용기 있게 해보면은 남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측면에서 얘기하면 좀 용기를 내서 타인의 시선에 좀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제 성격대로 많이 얘기하는데 네.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큰 방법은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나에 대한 파악이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감에 반대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불안감, 네. 그리고 뭐 비굴함 뭐 이런 것들인데 자신감은 난 모두 잘하고 나는 뭘 뛰어나고 나는 뭐 엄청 훌륭한 이런 자만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신감은 자기를 아는 자기를 느끼는 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하고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람은 안 불안해져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한번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그리고 이전에 올림픽 때 만난 몇 명의 금메달리스트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해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가서 진짜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절대 못 딴다고 제가 말해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가서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하던 대로 해서 주는 색깔대로 메달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금메달을 따요. 하던 대로 하고 주는 색깔대로 메달을 받아와라. 어차피 딸 테니까 네 실력대로 하면. 동메달밖에 안 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기적이 일어나서 금메달을 따오는 거는 기뻐하면 안 돼요. 이 선수는 그 다음부터 운동 못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능력은 나는 원래 동메달인 줄 알았는데 금메달을 따버렸어. 근데 내가 왜 금메달 땄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왜
금메달을 땄고 왜 동메달을 땄고 왜 내가 4등을 했고 왜 탑10에 들었고에 대한 그거에 대한 명확한 걸 알려면 일단 자기 능력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의 기반은 어쨌든 나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네, 평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음악도 이제 열심히 배우면서 아주 정말 생초보인데 모든 게 네. 근데 나중에 이걸로도 돈을 좀 벌어보면 좋지 않을까. 어떤 거요? 음악으로 해서 돈을 네. 벌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연주를 해서요. 네. 제가 이제 옛날에 아주 옛날에 드럼 배울 때, 네.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옛날에 배울 때인데, 은퇴한 다음에 동네 꼬맹이들 드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배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그 수준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저희가 수영을 배우는데 꼭 국가대표 선수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럼을 어린애들한테 가르쳐 보면 좋지 않을까.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쳐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교수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 공항에서 연주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네네. 잘 못하시는데 봉사활동 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막 바이올린 연주하고 피아노 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공항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네. 편하게 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비슷한 꿈을 갖고 있네요. 네. 저희 둘 해보자 다. 한번. 네. 그러니까요.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해보죠.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항에서 언젠가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싶은 것들 또 꿈꿔보고 하면서 한 해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한 해가 다 끝나가네요. 음. 네.